이번에는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볼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Let Recursive의 CPS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Exceptions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주제는 지금까지 environment, 환경, 스토어, 와 같은 것들은 데이터에 관련된 문맥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ontinuation은 데이터 문맥이 아닌 Control Context, 제어 문맥, 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순서에 관련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ontinuation이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전공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우리 전공 용어를 우리말로 한번 잘 옮겨보자, 매끄럽게 옮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웹사이트 easyword.kr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continuation이라는 거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라고 의견들 올라온 것들을 살펴보면 남은 일, 앞으로 할 일, 남은 계산, 앞으로 할 계산 이란 뜻으로 번역을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continuation의 뜻은 남은 계산, 이제 앞으로 할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남은 일, 앞으로 할 일이라고 쓰면 여전히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아서 그냥 continuation이라고 발음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continuation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전공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계산, 앞으로 할 계산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오버뷰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앞에서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프리터를 만들면서 꼭 들어가야 됐던 요소 중에 하나가 environment,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죠. 이 환경은 어떤 식에 언급이 된 변수들이 무슨 값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x의 값이 뭐일 수도 있고 저런 환경에서는 x의 값이 또 다른 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경은 어떤 식을 계산을 할 때 결국은 그 식에 포함된 변수들의 값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데이터 컨텍스트 역할을 한다. 각각의 식이 실행이 될 때 데이터 컨텍스트, 데이터 문맥의 역할을 하는 것이 환경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티니에이션은 그에 반해서 각식을 계산할 때 필요한 어떤 제어 문맥이에요. 요거 실행이 다 끝났거든. 그러면 어디를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보가 컨티니에이션이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뭐 100%, 사실 100%가 아니라 뭐 20%, 30% 정도만 이해를 했었을 것 같아요. 아직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 슬라이드에서는 continuation이라는 단어로 어떤 제어 문맥을 표현한다. 식을 계산할 때. environment를 가지고는 식을 계산할 때 데이터 문맥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 문맥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 처음으로 5장에서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제어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정도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래서 이 continuation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인터프리터를 만들 거고요. 마치 어떤 식을 계산을 할 때 value라고 하는 인터프리터가 있었을 때 이름을 value를 하지 않고 value를 K라고 썼습니다. 이름을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인자로 받는 어떤 인터프리터다라는 뜻으로 K라는 이름을 좀 붙였고요. 그래서 어떤 식을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데이터 문맥인 environment 뿐만 아니라 어떤 제어 문맥인 continuation까지 받아가지고 궁극적인 어떤 최종 결과값 expressed value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프리터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컨티뉴에이션을 마치 인바이러먼트를 인자로 받듯이 컨티뉴에이션을 인자로 받는 방식으로 해서 인터프리터를 구성하는 것을 컨티뉴에이션 패싱 인터프리터다. 컨티뉴에이션을 전달을 하면서 구현하는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한 인터프리터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컨티뉴에이션이 제어 문맥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왜 이게 있으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컨트롤 컨텍스트, 컨티뉴에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제어 문맥이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복잡한 그런 제어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들을 인터프리터로 구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컨티뉴에이션을 별도로 인자로 environment와 함께 별도로 인자로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복잡한 제어를 포함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example이 있습니다. exception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exception이라고 하는 특징은 보통은 정상적인 어떤 제어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점프해버리는 비정상적인 예외적인 그런 제어 흐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적어도 두 개의 제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exception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피처를 보다 잘 구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 이제 이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좋다라고 하시고 또 두 개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동시성 프로그래밍, concurrent한 프로그래밍, parallel 프로그래밍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스레드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 조각들이 동시에 실행이 되거든요. 그럴 때 각각의 조각들의 제어 흐름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럴 때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10개, 100개 여러 개의 어떤 제어 흐름들이 있는데 역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도 컨티뉴에이션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게 인터프리터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컨티뉴에이션이라고 하는 문제를 별도로 교육을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Let Recursive CPS, 컨티뉴에이션을 사용하는 어떤 버전이다. 사용해서 구현하는 Let Recursive Language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구문은 똑같아요. 구문은 어느 하나도 변하지는 않았고, 오로지 인터프리터의 구조가 원래 value of 해서 expression, environment, express value 이런 구조였었는데 이제 이 새로운 언어의 인터프리터에서는 value of k라는 이름으로 continuation을 별도로 인자로 받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인터프리터가 이제 continuation passing 스타일로 리라이팅 됐다라고 하는 것만 달라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컨티뉴에이션을 활용을 한 예제가 exceptions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자바나 파이썬 같은 데서 예외 처리를 예외 처리 프로그래밍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외를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그젠플을 보면 마일 리스트에서 어떤 특정 인덱스를 이렇게 찾는 그런 함수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찾았다라고 하면 위에 catch나 raise나 이거 마치 없는 코드처럼 요 try 다음에 있는 문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실행될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 컨트롤 플로우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리스트 인덱스 함수를 실행하다가 뭔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를 발생시키고 try catch의 그 캐치문으로 그 발생한 예외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이제 처리하는 어떤 식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다르게 처리하기보다는 다시 어떤 특정 exception, can't find member number 이런 스트림을 어떤 키로 하는
식별자로 하는 어떤 예외를 raise라고 하는 어떤 expression을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exception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try, catch, raise 이 세 가지 어떤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exception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제어 흐름과 어떤 예외적인 제어 흐름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 스코프에 이제 벗어나긴 하지만 thread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서 스폰이라고 하는 그런 식을 쓰면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실행이 돼서 그래서 0부터 100까지, 0부터 200까지, 0부터 300까지를 일만큼씩 인크리멘트하는 하고 종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세 개가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이라고 하는 expression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러한 동시성 프로그래밍,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특징이고요. 그러한 특징, 사실 이거 위에 좀 뭐가 더 있는데요. 싱크로나이제이션 하기 위한 특징도 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한 피처를 갖고 있는 언어가 스레드라고 하는 랭귀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스코프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 동영상에서는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let recursive language의 구문과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에 구문에 대해서는 또 뭐 별도로 특별하게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구문을 파싱을 한 다음에 abstract syntax tree로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abstract syntax tree를 이러한 expression data type로 이제 표현을 했었었는데 그 데이터 타입도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const expression부터 procedure expression, call expression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추상 구문 트리 그대로 이용하겠다.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구문이 끝났고요. 금방 끝났고요. semantics에 대해서 이제 할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Red Recursive CPS라고 하는 랭귀지에서 어떤 특정식을 계산하고 나온 결과는 expressed value고 expressed value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Red Recursive 랭귀지의 expressed value하고 동일합니다. denoted value, expressed value 같은 것도 동일하고 expressed value가 인티저가 나올 수도 있거나 불리언이 나올 수 있거나 의미하던 procedure, 람다, 클로저가 나올 수 있는 거 동일하다. 까지는 뭐 더 긴 추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continuation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expression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의 expression과 다른 점은 하나의 placeholder, 어떤 구멍이 뚫려 있는 하나의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expression이 continuation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is zero 하고 사실은 여기 무슨 expression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placeholder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컨티뉴에이션은 if 하고 조건식이 여기 나와야 되는데 placeholder가 여기 하나가 있고 expression 1은 이제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하는 식, expression 2는 이 조건식이 거짓일 때 실행하는 식.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조건식이 지금 조건식 놓일 자리에 placeholder라고 하는 구멍이 숭숭숭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이 이제 다른 점이고 바로 그러한 것이 continuation이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그 placeholder에 뭔가 이제 어떤 값, expressed value를 어딘가에서 하나 누가 가져와서 거기다 채워줄 거예요. expressed value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continuation이다. 조건문에 대한 continuation이다. 근데 만약에 요 placeholder에 어떤 값을 채워놨다. 라고 하면 그 값이 이제 true, false를 나타내는 불리한 값이어야 되겠죠. 그 값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expression 1을 계산하든 expression 2를 계산하는 게 이 continuation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is zero하고 그 다음에 placeholder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요 플레이스 홀더에 채울 값 하나만 줘봐봐. 그러면 그 값이 진짜로 0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고 해볼게. 그런 의도가 두 번째 컨티뉴에이션에서 의도하는 바이다.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가 있는 익스프레션이 컨티뉴에이션이다 라고 또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let recursive language라고 하는 것에 구문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그 구문의 상, let recursive라고 하는 구문상 우리가 필요한 컨티뉴에이션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정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나열을 해봤고요. 다 마찬가지로 다 어떤 일종의 식이죠. 그리고 각각의 다 하나의 어떤 플레이스 홀더를 갖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금방 알아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컨티뉴에이션은 그냥 플레이스 홀더만 있는 그런 컨티뉴에이션이에요. 심플리스트 플레이스 홀더고 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한테 요 플레이스 홀더 요 구멍 숭숭 뚫린 구멍에 채울 값 나한테 하나만 줘봐봐. 그러면 그냥 그 값을 리턴할게. 아무것도 더 하는 거 없이. 그게 바로 이제 simplest placeholder에 의도하는 바가 되겠고요. is0하고 placeholder는 설명을 했고요, 제가. let x하고 요 자리에가 이제 local 변수를 초기화할 값을 결정할 식이죠. 로컬 식이죠, 로컬 식. 로컬 식 자리에 지금 placeholder가 있는 그런 let 모양의 어떤 continuation이라고 하면 나한테 뭐 값을 하나 줘봐. 그러면 x의 값을 당신이 나한테 준 그 값으로 현재 환경을 extends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ody expression을 실행을 해줄게 라는 게 이제 요 let continuation의 의도하는 바가 되겠고요. if는 했죠. 덧셈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개의 continuation이 필요해요. 왜냐면 제일 첫 번째는 요 왼쪽에 있는 식을 계산하기 위한 continuation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 오퍼런드 식 계산을 했으면 계산한 결과를 나한테 줘봐.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에 내가 오른쪽 식 계산하고 그리고 덧셈을 해서 전체 뺄셈이군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뺄셈을 한 최종 결과를 넘겨줄게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 뭐 덧셈으로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위에가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컨티뉴에이션이 두 번째 오퍼런드에 해당하는 자리에 플레이스 홀더가 놓인 그런 컨티뉴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뺄셈이죠. 그랬을 때 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P 연산자 식을 계산한 값을 나한테 줘봐. 그러면 내가 지금 왼쪽에 있는 P 연산자를 계산했다 해서 얻은 값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 그 값이랑 뺄셈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내가 리턴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P 연산자식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continuation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첫 번째 P 연산자는 이미 계산이 돼서 bar이라고 하는 값으로 결정이 됐고 두 번째 이제 P 연산자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continuation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later하고 rand 함수 프로시저 호출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 개의 continuation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 later라고 하는 함수식을 계산을 하는 continu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식이 이미 close로 다 계산이 됐으면 인자식을 계산을 하게 할 때 사용하는 그런 continuation이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한테 함수식 계산해서
클로저를 줘봐봐. 그러면 내가 인자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인자식을 계산해서 어떤 값을 얻은 다음에 당신이 나한테 준 클로저를 그 인자값으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그 프로시저 호출을 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해 줄게 라는 게 이제 이 컨티뉴에이션의 의미고, 요거는 나한테 인자식을 계산한 인자값을 하나 줘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클로저 값하고 이용해서 프로시저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걸 리턴해 줄게 라는 식이에요. 함수 호출할 때는 요게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쓰이는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컨티뉴에이션이 관여를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컨티뉴에이션은 어떤 플레이스 홀더가 있는 식이다 라고 하는 게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컨티뉴에이션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의 컨티뉴에이션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조금 더 커진 그런 컨티뉴에이션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예제로 if에 대한 컨디션과 is zero에 대한 컨티뉴에이션 두 가지를 우리가 예제로 봤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a처럼 이렇게 조합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if의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is zero 컨티뉴에이션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플레이스 홀더 이제 하나만 남았죠. is zero 다음에 나오는 그 플레이스 홀더. 이렇게도 조합을 해서 이것도 이제 그러면은 하나의 컨티뉴에이션이 되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식이고 플레이스 홀더 하나만 갖고 있는 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is zero에 있는 요 플레이스 홀더 요 자리에다가 요 if 컨티뉴에이션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큰 식이 나왔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레이스 홀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의미는 근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요거는 나한테 is 제로로 테스트할 어떤 값 하나만 줘봐봐 그 말이에요. 줬어요. 그러면 그 값을 테스트해서 true냐 false냐 나오죠. 그럼 true냐 false냐 결과에 따라서 expression 1이나 expression 2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요 continuation 의도하는 거고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나한테 조건식에 들어갈 조건식을 계산한 어떤 값을 나한테 하나 줘봐봐. 그걸 주면 그 값이 true냐 false냐를 테스트를 해서 expression 1 또는 expression 2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expression 1이 될지 expression 2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계산을 하면 뭔가 결과값이 나오긴 할 텐데 if식에 대한 결과값 그 값이 제로냐를 테스트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조합으로 만들어진 컨티뉴에이션이 의도하는 거다. 그래서 순서가 달라졌죠. 이렇게 하면 is zero 먼저, if 나중에. 이렇게 하면 if 컨티뉴에이션 먼저, 그다음 is zero가 나중에 하는 식으로. 어쨌든 두 개의 컨티뉴에이션을 조합을 해서 큰 컨티뉴에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요 각각의 하나, 둘, 셋, 넷, 8가지의 컨티뉴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인포멀하게, 포멀하지 않게 그냥 설명을 자연어로 했었죠. 그거를 이제 하스케일 데이터 타입으로 한번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컨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요 플레이스 홀더 하나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했던 플레이스 홀더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end count라고 하는 데이터 컨스트럭터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 1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게 is 0 요걸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let exp continuation, if test continuation, if 1 continuation, if 2 continuation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later continuation, rand continuation 이렇게 8개의 데이터 컨스트럭트로 시작하는 컨티뉴에이션 데이터 타입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인터프리터에서 요걸 직접 이용을 하겠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챕터 5절에 Let Recursive C++ Language의 랭귀지 폴더에 interpreter.haskell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 한번 플레이스 홀더가 있고 그래서
일생이죠. 플레이스홀더가 있고 빼기 x. 자, 요거를 한번 컨티뉴에이션을 나타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diff1 이쪽 왼쪽이 지금 플레이스홀더가 있는 게 diff1 컨트고요. 오른쪽에 플레이스홀더가 diff2 컨티뉴에이션입니다. diff1 컨티뉴에이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expression environment continuation 있잖아요. 이 expression은 뭐냐면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이에요. REXPX. 그 다음에 이제 어떤 environment가 같이 이렇게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expression에 어떤 변수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변수의 값이 무엇인지 데이터 컨텍스트, 데이터 값을 제공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environment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continuation이 필요한데요. 이 마지막 continuation이 왜 필요한지는 뒤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답을 하자면 두 개의 컨티뉴에이션을 조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조합을 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컨티뉴에이션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if1 cont exp env cont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작성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요 expression이 나오는 자들은 다 expression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도 expression이 들어가 있죠? expression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expression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environment가 딸려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개는 expression이 나타나 있지는 않죠. continuation 자체에 원래 이제 식이었다라면 expression이 나올 자리였을 텐데 그걸 placeholder로 바꿔버리니까 exp라고 하는 게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여기는 exp라고 하는 게 없고 exp라는 게 없으니까 environment도 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environment는 기본적으로 exp에 나타난 변수들이 무슨 값을 갖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expression 두 개 나타났죠. 근데 이 두 개의 expression이 각각 environment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environment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expression이 나타났으니까 exbm이고 재밌는 거는 diff2 continuation은 expression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continuation을 사용할 시점에는 언제냐면은 첫 번째 피연산자식은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expression이 더 이상 expression이 아니라 그 expression으로부터 계산한 어떤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 안에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굳이 인바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procedure였다면은 procedure를 표현하는 값, 즉 close 안에 이미 environment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무슨 또 environment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expression이 없어서 environment도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procedure 호출에서 argument에 해당하는 식이죠. 그래서 argument에 해당하는 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exp가 있고 그 exp에 이제 서포트하는 environment가 같이 달려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rand죠. 함수 파트는 이미 close로 계산이 돼 있고 지금 인자식을 계산하는 단계의 continuation이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expression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exp와 env가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exp, env가 왜 포함이 되어 있나라고 하는 거는 왜 어떤 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는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가 있으니까 identifier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value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expressed value가 자, 그렇게 해서 이 continuation의 데이터 컨스트럭터 설명했고 그 데이터 컨스트럭터에 딸려 나오게 되는 인자들 다 설명을 했는데 아직 설명하지 않은 거는 제일 마지막에 다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 보이는 continuation을 설명 안 했죠. 뒤에 부가적으로 continuation이 들어있는 이유는 두 개의 continuation을 조합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아까 is0 continuation과 if condition을 두 개를 조합을 했더니 요렇게 조합할 수도 있고 뭐 요렇게도 조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조합한 거를 한번 continuation으로 표현을 해봐, 작성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주의할 거는 if 테스트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is0부터 시작합니다. is0에 대한 continuation부터 시작합니다. 0, 1, cont 이렇게 하고 그럼 if continuation 어디 나오느냐 0, 1 continuation의
부가적으로 붙어있는 어디셔널한 컨티뉴에이션 요 자리에다가 if exp1, exp2를 해당되는 걸 이제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if에 해당되는 게 해당되는 컨티뉴에이션 if 테스트 컨티뉴에이션이죠. 뜻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익스프레션이 나오죠. then expression, else expression.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익스프레션을 서포트하는 데이터 컨텍스트를 서포트하는 environment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컨티뉴에이션인데 더 이상 이제 컨티뉴에이션 없잖아요. 마지막 컨티뉴에이션은 뭘로 끝내자면 end 컨티뉴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제로 원 컨티뉴에이션의 어디셔널한 컨티뉴에이션인 요거 여기 자리에다가 if 테스트 컨티뉴에이션을 집어넣었다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 그 다음에 if 테스트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컨티뉴에이션이 하나 딸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바로 end 컨티뉴에이션이다. 요거를 컨티뉴에이션을 쓰는 방법 꼭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컨티뉴에이션을 이렇게 조금 복잡한 조합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개별적인 컨티뉴에이션들은 뭐 이러이러한 어떤 의도의 동작을 한다라고 자연어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렇게 조합을 한 두 개의 컨티뉴에이션을 조합한 조금 더 큰 컨티뉴에이션을 자연어로 좀 설명을 해보라 라고 하면은 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거예요. 나한테 제로 is 제로냐 테스트할 어떤 값을 나한테 하나 주세요. 이 플레이스 홀드에 들어갈 그 플레이스 홀드에 들어갈 값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받았다고 칩시다. 그 값을. 그러면 is 제로를 검사를 해요. 그럼 이제 true나 false가 나왔겠죠. true나 false가 나온 거를 if test continuation의 place holder 자리에다가 줘요. 여기 이 자리에다가 true나 false니까. 그러면 그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expression 1을 실행할지 expression 2를 실행할지를 진행을 하고 거기까지 다 끝나면 이제 end continuation으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에이션을 썼다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계산 순서가 제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if 테스트 if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그걸 조건식에서 사용을 해서 if 조건식을 실행하고 그래서 이제 then이든지 else든지 실행하고 그러니까 다 계산이 됐으면 then 또는 else의 식이 다 계산 끝났으면 이제 end continuation으로 종료하는 이런 순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게 컨트롤 문맥을 표현하는 게 컨티뉴에이션이다 보니까 컨티뉴에이션 순서가 바로 계산 순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example 해보죠.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조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먼저 실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if test continuation이 먼저 나와야 되고 expression 두 개가 나오죠. expression 1, 2 그 다음에 그걸 서포트하는 environment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continuation이 is0에 대한 0, 1 continuation이 되겠고요. 또 0, 1 continuation에도 또 부가적인 continuation 붙죠. 여기서는 이제 end continuation으로 포함을 종료합니다. 첫 번째 나한테 테스트할 조건식에서 테스트할 값을 나한테 줘봐. true, false. 그 값에 따라서 expression 1이든 expression 2를 실행을 하게 되겠죠.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is 0, 0냐 라고 하는 그 테스트에 넘겨줘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이제 true나 false 값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end continuation에서는 그냥 true나 false 테스트한 그 결과 값을 그냥 그대로 리턴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게 요거의 의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컨비네이션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이유 때문에 뒤에 부가적으로 다 컨티뉴에이션들이 다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첫 번째 엔드 컨티뉴에이션은 없냐? 이제 끝날 거니까. 끝날 거니까. 더 뭔가 부가적으로 붙었다는 이야기는 부가적인 거를 더 실행을 해야 된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컨티뉴에이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 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사실상 세 개지만 밸류 프로그램은 이제 탑 레벨에서 이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사실상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value of k라는 함수하고 apply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가 let recursive CPS language interpreter를 구성하는 중요한 함수입니다. 다음에 이야기하면 value of k 함수하고 apply continuation 함수 두 개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일단 value of k에서는 아직 계산이 덜 끝난 식들을 쭉 계산을 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함수고요. value of k가. 그러면서 새로운 서브식 계산하고 또 그 서브식 안에 들어가는 또 서브식 계산하고 이렇게 전체 바깥쪽 식에서 계속 서브식이 있을 때마다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될 텐데 깊이 들어갈 때마다 다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그 제어 문맥을 컨티니에이션으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서브식 들어가고 서브식 들어가고 서브식 들어가면 식 전체는 전체 원래 큰 식에서 서브식으로만 이렇게 포커스 맞춰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식이 줄어들겠죠. 근데 컨티니에이션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작은 서브식 계산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나오면 조금 더 그걸 포함한 큰 식이 있겠죠. 그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value of k라는 함수는 큰 식, 아직 이게 값으로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아직 constant나 variable이나 procedure 같은 그런 값으로 아직 귀결이 되지 않은 1 플러스 1 빼기 1 뭐라든 if 조건식, 뭐 제로식 뭐 이런 아직 계산을 좀 해야 하는 그런 식들을 계산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특히 그거의 서브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러면서 컨티뉴에이션은 계속 증가시키는 제어 문맥은 돌아올 자리가 이제 쌓이는 것이죠. 서브식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value of k 함수가 되겠고요. apply continuation 함수는 이제 value of k로 들어가다 끝까지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서브식이 없고 뭐 constant나 variable이나 procedure처럼 함수처럼 더 이상 이제 뭐 계산할 게 없는 그런 서브식까지 도달을 했을 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돌아갈 때 이제 그때의 컨티뉴에이션에다가 현재 서브식에서 발견한 컨스탄트, 뭐 베리어블 값, 뭐 프로시저 값 같은 값이 있겠죠. 그 값을 이제 인자로 전달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플라이. 그러니까 value of k가 작은 서브식으로 막 컨티뉴에이션 늘려가면서 식은 줄여가고 그리고 토탈은 하나의 같은 식이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역할이고 apply continuation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 새로운 실행 제어 문맥으로 돌아가는 그런 함수가 이제 apply continuation 함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구조다. 기존의 구조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value of가 쭉 들어갔다 나왔다 제기 함수식으로 이렇게 했었죠.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expression에 대한 추상 구분틀이 환경, 데이터 문맥에 해당하는 environment, 제어 문맥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뭐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expression을 다 실행한 다음에 실행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continuation. 여기서 그 다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 expression을 value로 다 계산한 다음 네, 무엇을 실행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좀 적어놓을까요? 계산한 다음에 무엇을 실행합니까?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lue of 프로그램은 이제 텀 레벨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작성합니다. 방금 이제 value of k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요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주어진 expression 넣고 뭐 initial environment 지난번에 let recursive language의 initial environment 같은 경우는 IVX가 이미 세팅이 된 뭐 그런 environment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뭐 원한다면 이제 비어있는 empty environment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이제 예시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몇 개의 변수가 사전에 정의된 그런 environment를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컨티뉴에이션인데 제일 첫 번째 컨티뉴에이션으로 end 컨티뉴에이션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컨티뉴에이션 뭡니까? 이 익스프레션을 다 계산한 다음에 뭐 실행해야 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프로그램 익스프레션을 실행한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해, end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end continuation 요거를 value of k의 continuation argument로 지정을 한 것이 value of program이다. 이건 어렵진 않죠. 어려운 건 이제 요거하고 apply continuation이에요. apply continuation은 요 언제 불리자면 요 value of k 함수에서 expression이 이제 더 이상 sub expression이 뭐 더 이상 계산해야 될 sub expression 없을 때, constant나 variable이거나 procedure일 때, 그럴 때 이제 apply continuation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continuation이거나 아니 constant거나 뭐죠 variable의 값이거나 그다음에 뭐 procedure 값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거를 현재 continuation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서 continuation에 제가 자연어로 설명했던 이 continuation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의도하는 바예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해주는 게 이제 apply continuation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expression value가 어떻게 보면 placeholder에 채워질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continuation 인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placeholder에 들어갈 값, 홀더에 채울 값, 홀더를 채울 값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게 이제 최종 결과가 돼요. 파이널 앤서가. 네. 자, 그래서 먼저 apply continuation 함수를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pply continuation의 첫 번째 인자가 continuation 데이터 타입이고 continuation 데이터 타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8가지 케이스 어널리시스를 쫙 이렇게 풀어 헤치고 각각의 케이스마다 어떻게 구현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늘어놓으면 그게 이제 apply continuation 함수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거의 첫 번째 end continuation 케이스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했는데 아주 심플해요. end continuation이 end continuation이고 이제 그거의 인자 어떤 express value가 주어졌으면 그 부위를 그냥 return을 하라고 하는 게 return하고 종료를 해버리는 게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apply continuation의 end continuation에 이제 의도된 바였습니다. 그냥 부위를 받은 placeholder 값을 그대로 리턴하고 종료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아마 apply continuation의 end continuation을 이용할 만한 케이스가 value of k의 constant expression, variable expression 이거 더 이상 sub expression이 없고 이미 다 값으로 다 결정이 돼버려서 사실상 constant expression을 interpreting 한 값은 뭡니까? num value n이죠. 그 다음에 이 변수 값을 interpreting 한 값은 뭡니까? 현재 environment에서 apply env 해가지고 이 변수의 값을 찾으면 바로 그 값이 바로 이제 interpreting 한 값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sub expression으로 더 들어갈 sub expression이 없어요. 그러면 뭘 부른다? continuation을 부르는 apply continuation.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apply continuation하고 현재 지정한 continuation을 첫 번째 인재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const expression 같은 경우는 numbar n, by exp 같은 경우는 apply env의 result를 apply continuation에 이제 placeholder를 채울 값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값들이 바로 요 컨티뉴에이션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요 식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곳을 요 컨티뉴에이션에서 지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여기 이제 플레이스 홀더가 하나가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뭔가 값을 채워야 돼요. 채울 값이 이제 이 경우에는 요게 되는 거고 요 경우에는 이제 요게 된다.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요 value of program 요거하고 3레벨 프로그램 그 다음에 apply continuation에서 end continuation 구현한 케이스 그 다음에 value of k는 const하고 by expression 케이스 이것만 구현을 하더라도 const exp1 요거 계산할 수 있고 by expi 같은 거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열어서 한번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구현해서 실제로 const expression 같은 거를 구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recursive CPS의 인터프리트죠.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해야 될 코드가 여기 이제 apply continuation data type 있고요. 이거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apply continuation을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것이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final answer라고 되어 있는데 expressed value랑 같습니다.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적어도 let recursive CPS language에서는 됐다. 요거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value 프로그램 구현해야 되고 apply procedure 이제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거 한번 해보죠. 그래서 value of kexp의 init env랑 end continuation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nv를 하겠습니까? extend env 해가지고 number 1 number 5 number 6 하고 env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서 나온 1, 5, 10 IVX 그래서 이제 요건 끝났죠. value 프로그램 구현하는 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apply continuation 여기 있죠, 이거. 그냥 V를 리턴하면 된다고 그랬죠. V를 리턴하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constant expression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더 이상 식을 더 서브식 계산할 게 없으니까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apply continuation 현재 continuation cont 그 다음에 num발의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pply continuation 하고 그 다음에 apply env를 해가지고 env에서 다 끄집어내서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면 적어도 컨스탄트 식을
계산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스택 빌드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뭔가 타입 에러가 생겼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바로 써야 되니까. 네. 음. 자, 일단은 됐고요. 그 다음에 BTS의 example에 컨스트 같은 거 뭐냐? 이제 positive const 점 let 뭐 이런 게 있죠. run 해서 dash positive constant. 자, 됐죠 일단? 됐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게 뭔가 옛날 let recursive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보겠지만 continuation, end continuation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apply continuation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리턴하는 식으로 continuation을 패싱한 스타일로 구현을 했다. 예. 그런 점이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바 1이 있나요? 해볼까요? 바1.net 바 x가 이제 10% 나오네요. 이거 difference expression이 있네요. 바2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구현한 constant expression이랑 variable expression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잘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일단 확인을 먼저 했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도대체 돌아가느냐 조금 내부 돌아가는 거를 좀 한번 스텝 바이 스텝을 따라가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const expression 1 이렇게 실행했다고 칩시다. init.env value 프로그램에 const exp1 init.env and continuation 그럼 value of k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따라가는 거는 요거 정의, 요거 정의, 요거 정의 세 가지를 조합을 하면 요거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value of k에 const exp1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요건 똑같고 environment랑 continuation은 요거 이제 constant니까 apply continuation을 부르게 정의되어 있죠. 그 다음 현재 continuation은 end continuation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nst exp1을 interpreting한 결과값은 numVal1이니까 numVal1을 continuation 인자로 이제 placeholder에 채울 값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end continuation은 그냥 요 그대로 리턴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턴이 된 것이다. 고요. REXPI도 사실 똑같아요. 사실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value of program 하고 그게 이제 value of k를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apply count를 부르고요. end continuation 부르죠. 이때 i의 값이니까 apply env에 init env i 이 값이 되겠어요.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채울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apply continuation, end continuation 그리고 이제 i가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numVal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value of k 가지고 들어갔다가 apply continuation으로 나오는 식으로
그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한번 컨티뉴에이션 기반한 인터프리터 동작하는 것까지 이렇게 봤고요. 이스0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스0라고 하는 식을 계산하려면 이스0라고 하는 익스프레션 식을 계산하려면 0, 1 컨티뉴에이션이라고 하는 컨티뉴에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여기 케이스는 value of k 함수의 is0 expression 케이스를 좀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apply continuation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당장 필요로 하는 0, 1 continuation 케이스를 구현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진짜 잘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value of k라는 함수하고 apply continuation 두 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이다. 그래서 is0라는 검사식에 관련된 각각의 케이스를 먼저 구현해서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계속 인크리멘탈한 방식으로 구현해보면 조금 더 컨티뉴에이션 기반한 인터프리터를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느냐, value of k라고 하는 이 함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고 하면 아주 심플해요. 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익스프레션을 계산해야 되겠죠? value of k의 익스프레션을 계산해야 되고요. environment는 바뀌지 않았고 continuation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거 계산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요 계산한 다음에 is 제로냐를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해주는 continuation이 0, 1 continuation이었어요. 0, 1 continuation. 그래서 여기서 그냥 continuation이 아니고 0, 1 continuation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이렇게. 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expression 계산. 그러니까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is0 expression이라고 하는 조금 큰 expression에서 sub expression exp로 식 자체는 줄어들었죠. 포커스돼 가고 있죠. 그런데 continuation은 0, 1 컨트를 붙여가지고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expression이 줄어든 만큼 continuation이 늘어나야 되겠죠. 왜냐면은 서브 익스프레션을 지금 계산하려고 한 다음에 돌아와야 될 테니까. 현재 이 is0 expression 테스트 해야 된다는 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 돌아와야 되는 제어 문맥을 continuation 0, 1 컨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0, 1 continuation을 이제 어떻게 구현하느냐? 뭐 사실 어렵지 않아요. 0, 1 continuation. 여기 왔습니다. num1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그 num1에서 숫자 빼죠. 숫자. 뭐 굉장히 좀 바로 복잡하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불리한 값을 하나 계산할 텐데요. 이게 expressed value에서 num을 빼와야 되겠죠. num 일단 숫자를 빼와가지고 이게 영어 같아? 이거 테스트하는 거죠. 같아. 그러면 불발 true가 되는 것이고 아니야 달라. 그러면 불발 false가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요 num1이라고 하는 게 다 계산이 됐을 때, 즉 is0 하고 expression, 그 expression 파트가 다 계산이 됐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인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얘가 할 일은 다 끝났고 이제 불리한 값 b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현재 불발 b가 나왔죠. 요걸 누구한테 전달해줘야 되면 그 다음 continuation. 그 다음 컨티뉴에이션한테 이걸 전달해 줘야 돼. 그 다음 컨티뉴에이션에 플레이스 홀더가 있을 텐데 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분명히 플레이스 홀더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거를 불발 B로 채워준 다음에 얘가 의도하는 바를 이제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apply continuation 함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apply continuation 하고 con트 하고
그다음에 요 num1에서 끄집어낸 값이 0하고 같으면 불발 true고 아니면 불발 false다. 요거를 이제 넘겨줍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뭐 똑같습니다. 그럼요. 불발은 이미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할까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짝을 맞췄어요, 지금. value of k의 history expression 요거 구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apply content 0, 1 continuation을 구현했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CH run 해가지고 뭐가 있죠? example이 is0 const exp1 요거가 있죠? yes. 요거죠? 이 함수가 안 맞는 것 같군요. 일단 빌드 정도까지만 되는 걸로 요건 넘어가고요. 지금 테스트할 프로그램들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is0 하고 constant로만 이루어진 example는 없는 것 같아요. if문이라든지 else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요걸 한번 보시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init and combination. 그러면 여기서의 서브 익스프레션이 있단 말이에요. const exp1. 일단 value of 프로그램에서 value of k로 넘어가고 3레벨 실행하는 거에서 서브 각각의 식을 계산하는 인터프리트 함수 value of k로 넘어가는 건 이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const exp1이 이제 서브식이니까요. value of k하고 const exp1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init env까지 똑같은데 end continuation에서 0, 1 continuation으로 늘어났죠. 여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좁아지면서 식이 요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0, 1 continuation을 가지고 표시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nst expression은 더 이상 이제 서브식이 없죠. 리턴 해야 돼요. 그럼 이제 apply continuation 이용할 것이고 0, 1 end continuation. 그 다음에 이제 number 1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0, 1 continuation에서 이게 0인지 테스트를 해서 false를 end continuation에다가 줄 거예요. 불발 false. 그러면 end continuation은 그냥 불발 false를 일단 이렇게 된다. 그렇죠? 뭐 bar exp 변수가 하는 거 똑같습니다. 어디만 다르자면 여기만 다를 것 같아요. apply env에서 변수의 값을 가져오는 것만 자세한 설명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difference, 뺄셈을 한번 해볼까요? 뺄셈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뺄셈은 첫 번째 피연산자 식을 계산할 때의 컨티니션과 두 번째 피연산자를 계산할 때의 두 번째 피연산자를 계산할 때의 컨티니션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ff1과 diff2가 첫 번째 피연산자 계산하고 있냐, 두 번째 피연산자 계산하고 있냐에 따라서 나뉜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점은 이제 여기죠. value of k. 일단 value of k의 exp1을 계산할 거예요. 그랬을 때 environment는 변화 없고 이제 continuation이 조금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diff1 continuation이 돼야 될 것 같고, diff1 continuation에서는 인자가 뭡니까? expression 요거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피현산자식. 그 다음에 요 expression이 딸려오면은 environment가 딸려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continuation.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expression 1 계산하고 그게 끝나면 diff1 cont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expression 2 계산해서 LCM 수행한 다음에 LCM의 결과를 continuation으로 계산하는 이런 순서가 계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iff1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을 해야 되겠죠. 요거 구현해야 되겠죠. 이렇게 diff1 continuation. 그래서 diff1 continuation을 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expression 2를 계산할 때예요. 그래서 value of k의 expression 2 하고 environment는 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continuation이 요거 사용해야 되는데 요거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R1이라고 하는 게 계산됐으니까 이 cont2에서 continuation 2에서 expressed value가 첫 번째 피현산자 계산한 값이에요. R1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ontinuation 하면 돼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현재 이미 왼쪽 피현산자는 계산됐다. 자, 오른쪽 피현산자 계산을 지금 하고 해라. 오른쪽 피현산자 계산이 끝나면 diffcont2를 불러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예요. 넷에 n1 num1 해가지고 express value num에 value 1 끄집어내고 num2에서 express value var2 끄집어내서 var3는 numbar에 num1 빼기 num2 할 거예요. 됐죠? 뺄셈 수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로 넘어가야 되겠죠. continuation으로. 다시 또 apply continuation 하고 여기에 인자가 옵니까? R3가 되겠죠. 뺄셈한 결과.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if2 count에서 continuation 해서 value of k의 expression 2의 environment에 if 2의 continuation이죠. if 2의 continuation에 var1의 continuation num1, num2 해가지고 var3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거 구현했고 그 다음에 let if expression 요거 구현했잖아요. 요거 구현했으니까 이제 build 하면 잘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조금 헬셈이니까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시기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뺄셈 구현했으니까 지금 뭐가 남았냐면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테스트 바 1, 이제 2, 3 다 할 수 있죠. 2, 3도 할 수 있고 네스티드 어리스도 할 수 있고 심플 어리스 1도 할 수 있고 네거티브 컨스턴트 할 수도 있겠네요. 뭐 많이 할 수 있네요. 그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stack run에 let rec yes. 네거티브 컨스턴트 됐고 그 다음에 simple 어리스 1 됐죠? 그 다음에 nested 어리스 left 됐고 그 다음에 right 됐죠?
다음에 테스트 bar 1 이미 됐고 2 이제 됐죠. 이거 아까 에러 났었는데 됐고 됐죠?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if문은 안 했으니까 if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에러가 나니까요. 테스트를 해주고 됐죠? 여기까지? 지금 제로냐? 그거 테스트 아직 못했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더 뺄셈이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 뺄셈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if exp const exp1 by exp I 이걸 치시죠. value of 프로그램이 이제 value of k를 부를 것이고요. 이 end 컨트니까. 그 다음에 왼쪽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const exp1 넣고 요 diff exp by exp i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diff1 컨트로 이제 바꿨죠. 1 컨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리턴을 하죠. 그래서 apply count에 number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var exp i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피연산자인 by exp i를 계산하도록 되어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continuation은 diff2 continuation의 왼쪽 피연산자는 number 1이었다를 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뺄셈이 다 끝나면 가야 될 continuation이 end continuation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by exp i는 이제 i의 값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apply 돌아갈 때가 됐죠. apply continuation에서 if2 cont number 1 and cont 하면 자, 첫 번째 피연산자 값은 요거고 두 번째 피연산자 값은 뭐 i 값이 1인 모양이죠. 1 빼기 1은 0이잖아요. number 제로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end continuation 돌아가면 그냥 number 제로를 리턴하는 거죠. 요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그러니까 하나의 익스프레션 안에 두 개의 컨티뉴에이션이 관여가 됐죠. 첫 번째 비연산자 계산할 때 컨티뉴에이션, 두 번째 비연산자를 계산할 때 컨티뉴에이션. 조금 더 복잡한 형태고요. 여기서의 뺄셈식에서는 바로 그냥 피연산자의 두 개의 식들이 더 뭐 서브 익스프레션이 없는 아주 간단한 형태였잖아요. 이걸 조금 제너럴라이즈해서 만약에 뺄셈식에서 바로 리턴하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한 식으로 구성된 피연산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면 요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xp1, exp2가 const나 let 같은 거라기보다는 또 다른 뺄셈이라든지 뭐 if라든지 is 제로냐 뭐 이런 복잡한 식이라고 가정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요 expression 1을 계산하는 요 시점에서 바로 apply continuation으로 그 다음 스텝이 넘어가는데 요 사이가 뭔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데 궁극적으로 expression 1을 계산한 결과가 발 1이 되어서 발 1을 인자로 주는 apply continuation이 되겠죠. 요게 되고 그러니까 expression 1이 결국은 발 1이 된다. 이게 뭐가 되든 어떻게 복잡하든 그런 컨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onst exp1이 number 1으로 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 exp2를 계산할 때도 value of k exp2 할 거고 이때 이제 continuation이 diff2 continuation이 되겠죠. 발 1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이때 expression 2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expression 2의 결과값이 발 2라고 하면 apply continuation에서 diff2 continuation의 인자로 발 2, 즉 expression 2의 결과값을 인자로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요거를 조금 제너럴라이즈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bar expi의 결과가 num bar 1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exp2의 결과가 발 2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발 1에서 발 2를 빼서 이제 발 3를 이제 계산하면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컨티뉴에이션, 엔드 컨티뉴에이션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하는 일은 그냥 발 3를 리턴하는 일밖에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보되
요게 요 피연산자 익스프레션이 복잡한 형태일 때는 어디가 이렇게 복잡하더라도 요거의 결과값이 요거다. 요거의 결과값이 요거다. 요렇게 전달되는구나. 어플라이 컨트의 인자로 전달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조금 더 복잡한 것도 얼마든지 스텝을 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요 end continuation이 조금 더 복잡한 의미의 continuation인 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똑같은데 여기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발3 즉 발1 빼기 발2 하는 값이 발3죠. 그거를 전달할 continuation이 이제 복잡하니까 여기가 이제 점점점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나요? 제 아래가. 간단한 end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스페셜한 케이스에서는 발3를 바로 리턴한 형태였지만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발3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뭘 계산할지는 이제 continuation이 뭐냐에 따라 달려있죠. 점점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스페시픽한 스페셜한 케이스, 좀 제너럴한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let expression도 let expression 계산하고 let expression continuation이 관여되고 그러면 apply con트에서 let expression continuation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가 보고 그 다음에 또 let recursive expression은 요거는 사실은 이제 별도의 컨티뉴에 도입하지 않더라고요. value of k가 바로 value of k로 넘어가요. 약간 좀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고요. sim 시간이가 이렇게 let recursive에 대해서는 구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f식에 대해서도 if식 조건식을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continuation이 if test continuation이에요. exp1을 계산하는 동안에. 그럼 당연히 apply continuation에서 if test continuation 사실 이거 let recursive interpreter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하셨더라면 되게 비슷한 코드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깨달으실 겁니다. 요거랑 if expression이랑 if test continuation이랑 쌍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prog expression은 이미 다 value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apply continuation으로 불러주면 됩니다. 물론 close value, expressed value에 해당하는 close value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ll expression이 조금 더 복잡하죠. difference expression처럼 먼저 rater를 계산해야 되겠죠. rater식, 함수식. 그럴 때 이제 continuation을 later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ater continuation이 실행할 시점에는 또 rand라고 하는 이제 함수의 인자식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는 rand continuation을 사용하고요. rand continuation을 이제 apply continuation을 계산할 시점에는 이미 함수값, 즉 close와 인자값이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apply procedure를 이용해서 구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call expression의 interpreter function value of k와 그거랑 매칭이 되는 later continuation과 rand continuation의 apply continuation 함수 그리고 당연히 apply procedure k까지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pply procedure k 함수는 이제 이거 좀 프로시저 나와야 될 것 같고 express value 나올 것 같고 continuation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answer 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apply procedure에 continuation이 없는 버전하고 다른 거는 그냥 continuation만 추가해 준 거예요. 내가 호출할 closure 그 closure에 넘겨줄 인자값을 주면 expressed value final answer가 나왔는데 continuation을 같이 넣어줘야 되죠. 왜냐면은 value of k를 쓸 거니까요. 그리고 요거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달라진 거는 요거 추가하고 value of가 value of k로 바뀐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을 하시면 이제 let recursive CPS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에서의 example들, 물론 이제 let과 proc 예전 example들도 다 돌아가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let recursive의 스페시픽한 뭐 4개 정도까지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지금 제가 다 슬라이드에서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요 value of k 함수, apply continuation 함수, apply procedure k 함수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 보시기를 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stack run 하고 rec EXE요. 이하고 그다음에 점에 app에 s에 example에 simple let recursive 좀 let let simple에 recursive 돌리면 이제 32가 돌아가고 let recursive 점 let rec 돌아가고 돌아가고 high order 뭐 제일 복잡한 이제 잘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서 드린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나머지 케이스들 다 완성하신 다음에 요 let recursive example도 돌려보시고 또 기존의 let.prop 확장되어 있는 것도 몇 가지 좀 샘플로 한번 돌려보시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엑서사이즈들 한번 또 재밌는 엑서사이즈 좀 있는데요. 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컨티니에이션을 이용해서 let recursive 기존의 언어를 본문은 똑같지만 인터프리터의 구조를 컨티니에이션 패싱하는 스타일로 리라이팅을 해서 제어 문맥, 컨트롤 컨텍스트를 좀 인터프리터에서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테크닉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